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 질량 5kg인 물체 A랑 질량 2kg인 물체 B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녀석들의 운동량이 똑같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똑같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얘가 각각 5kg고 2kg니까 얘가 똑같으려면 속력은 얘는 5V, 얘는 아니지. 이 친구가 2V, 이 친구가 5V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뭐 끝입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A 기준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V 제곱이고요. B 기준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V 제곱이니까 25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10대 25니까 10V 제곱, 얘는 25V 제곱이니까 운동에너지 B는 2대 5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 2번 봅시다.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 용수철까지 포함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용수철의 합친 개로 물어보면은 이렇게 개로 묶으면요 내부이면 다 소실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용수철이 A가 용수철이 B를, B가 용수철을 다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외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외력이 0인 상태가 되면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 전과 후의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다 같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운동량은 합쳐서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진다면 B는 오른쪽으로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용수철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시면 얘는 2kg고 얘는 3kg니까 속력은 뭐 2VA 더하기 3kg죠. 3VB가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속력 B는 거꾸로 3V 대 2V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 A, B의 운동량 합은 0이다. 네, 여기서도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는 거. 니은. 운동 에너지 B는 3대이다. 뭐 요거는 방금 했던 거죠? 질량이 2kg니까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에서 우리가 질량 B는 2kg, 3kg니까 2대 3이고요. 속력의 제곱의 B는 3V, 2V니까 9대 4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연산해 주시면 18대 12. 운동 에너지 B는 3대 2가 나와야 되겠죠.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속력 B. 맨 처음에 구해놓은 거죠. 3V, 2V니까 3대 2가 돼야겠네.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봅시다. 질량이 2kg고요. 속력이 10m/s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단 우리가 기준이 여기라면 기준으로부터 올라가 있는 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하면은 100줄이 될 거고요. 이쪽은 계산해 보시면 400줄이 될 겁니다. 지금 얘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 주려면 R자 힘이 2를 해주면 됩니다. R자 힘이 2를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에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변화량은 300줄이 됩니다. 에너지가 300만큼 변하고 싶으면 300만큼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300줄.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보시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 상태에 있던 질량이 4kg짜리 공이 수평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힘을 오른쪽으로 받던 왼쪽으로 받던 아무렇게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받았다고 쳤을 때 이제 E를 받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막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바뀌는 겁니다. 기억. 0에서 2m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 0에서 2m 갈 때까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밀면서 이만큼 미는 동안 4N의 힘을 줬다는 겁니다. 2m 갈 때까지 4N을 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F는 ma 이용하면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다. 힘을 4N으로 4kg한테 줬으니까 2m 이동할 때까지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1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2m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2m/s다. 지금 보면 사실 우연적으로 같은 건데 가속도가 1이니까 2초 뒤면 속도가 2겠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속도라는 건 1초당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초마다 2씩 커지니까 0초일 때 정지, 1초일 때 2, 2초일 때 4. 아니지. 가속도 1이구나. 1초일 때 1, 2초일 때 2인 거죠. 그래서 답이 2 맞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연적으로 같은 거고 우리가 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네. 이렇게 가주셔야지. 그러면 0에서 2m 갈 때까지는 4N이라는 알짜임을 받으니까 얘가 4N이면 중력 수직 항력은 어차피 상쇄되니까 이게 알짜 힘이잖아요. 알짜 힘이 2m까지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N이라는 알짜 힘으로 2m를 이동하면 8줄만큼의 일을 받은 건데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2m일 때 2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빼주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서 운동 에너지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0이 되면 2m 이동 시 운동 에너지가 8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알면 이제 속력을 찾을 수 있겠죠? 는 2분의 1 곱하기 이 친구는 4kg짜리니까 V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V제곱이 4니까 V는 2m/s가 나오는 겁니다. 가속도랑 헷갈리시면 안 되면 이거는 시간당입니다. 이건 이제 거리를 주어졌을 때는 이 에너지 정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겠다. 니은은 일단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디귿. 0에서 4m 이동하는 동안 한 일. 지금 보면은 여기 그냥 넓이 구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는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 되니까 여기 넓이 구해주시면 일의 양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 여기가 8줄이고요. 여기는 4줄이 되겠죠? 합치면 12줄이니까 디귿도 맞는 말. 5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kg짜리 공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주어줬답니다. 이때 물체의 속도를 놨네요. 그럼 처음에 속도가 1이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던 건 아니고요. 1m/s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2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5가 된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래프 이용하면은 우리가 가속도도 계산해 볼 수 있죠.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2초 동안 속도가 4 커졌으니까 2분의 4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2라는 가속도를 받았겠다. 그럼 가속도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 F는 알짜 힘이랑 똑같죠? 여기서 아래로 중력, 수직 강력은 어차피 날아갔을 거니까 얘가
이 상황에서는 알짜 힘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F는 MA를 이용하면 F는 MA니까 질량이 1kg고 각도가 2니까 2N만큼의 힘을 받았구나. 계산을 가능하고요. 그럼 기억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2초 동안 F가 한 일은 12다. 지금 보면 힘이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등가속이니까 알짜 힘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2N으로 몇 미터 갔어요? 몇 미터 간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거리가 나오네.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m구나. 그러면은 알짜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는요 2N으로 6m 가니까 12줄만큼의 일을 받았겠네요.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 운동에너지 변화량.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12줄만큼 변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운동에너지 몇이요? 속도가 1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제곱하면 처음에는 0.5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변화하고 나면은 25 나누기 2니까 여기서는 12.5줄이겠네요. 0.5에서 12.5, 10이 커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방망이로 정지에 있는 공 A, B를 칠 때 일단 둘 다 정지 상태네요. 힘을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넓이가 S로 똑같답니다. 그리고 질량은 A가 더 크네요. 자, 한번 진행해봅시다.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따라서 넓이가 S로 똑같으니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은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A의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력 곱하기 A가 힘을 받은 시간. B의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력 곱하기 B가 받은 충격 시간입니다. 시간이 A보다 B가 2배 크기 때문에 받은 힘은 A가 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충격량은 똑같아야 되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똑같다.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공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은 A가 B보다 크단데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 속력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일 텐데 어차피 공통적으로 처음엔 정지 상태였으니까 충격량하고 나중값하고 똑같을 겁니다. 나중 운동량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질량이 누가 커요? A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충돌 후 속력은 A보다는 B가 크겠네요.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비율을 가지면서 커지겠죠? 예를 들면은 얘가 질량이 3대 2면은 속력은 2대 3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운동 에너지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제곱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방금 집어넣은 비율 사용을 하면은 이게 질량비가 3대 2면은 속력의 제곱은 4대 9가 나와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2대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운동 에너지 구했어요? 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알짜 힘이 한 일 물어봤는데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멈춰 있으면 운동 에너지도 0이니까 알짜 힘이 한 일과 나중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면 얘가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A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을 한번 볼게.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을 좀 엮은 공식인데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위아래에 질량을 곱해봅시다. 그러니까 m분의 m을 곱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1이니까요.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식이 2m분의 m제곱 v제곱이 돼요. 그러면 mv는 운동량이니까 2m분의 p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 곱하기 질량분의 운동량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량은 어차피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충격량이 똑같아서 A던 B던 나중 운동량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운동량이 똑같은데 질량이 A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A보다는 B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도르래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 있던 녀석을 여기까지 들어 올린 거죠. 이런 들어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공 입장에서는, 공이래. 상자 입장에서는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장력을 받을 텐데 이 장력이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이 받고 있겠죠. 사람이 당긴 힘은 실의 장력과 똑같겠죠. 여기서 지금 실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장력인데 실이 사람을 당겼으면 사람도 실을 당길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사람이 실을 당긴 힘과 실이 사람을 당긴 힘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력이 사람이 당겨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문제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세 번째, 3개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알짜 힘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3가지를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쭉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당긴다. 여기서 지금 얘가 등속운동하고 있네요. 그럼 등속운동이면 가속도가 없어야 되니까 알짜 힘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짜 힘이 한 일도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존력,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존재하니까 보존력은 10 곱하기 2m. 그래서 20줄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 한 번 더 복기하면은 원래 중력은 올라갈 때는 음의 1을 하잖아요. 원래 음의 1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보존력 있나요? 장력이 비보존력이죠. 그럼 장력 몇인데? 알짜 힘이 0이어야 되니까 장력도 10N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N 곱하기 2m 가서 마찬가지로 20줄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 2개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만큼 증가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만큼 증가한 게 맞고요. 니은. 물체의 해준 일은 20줄이다.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사람이 실을 당긴 힘이 장력과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해준 일은 20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준 일만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P를 기준면으로 하면 P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0이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이면은 이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있었던 곳은 기준보다 아래에 존재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0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면 에너지가 결국 얼마 커진 거야? 나중 빼기 처음 해볼까? 나중이 여기잖아. 나중 빼기 처음 하면은 똑같이 변화량은 20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잡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똑같으니까 기준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질량이 5kg인 공이니까 중력은 아래로 받고 이쪽으로 수직항력 받으면 이 스몰 F만큼의 빗면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그런 이제 상자를 빗면 위로 F라는 힘을 주고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이때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 저희가 등속 운동으로 옮겼다. 등속이면은 이 상자가 받는 R자 힘, 가속도는 0이니까 R자 힘은 0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빗면 위로 작용하는 힘 F와 물체가 받는 빗면 힘, 얘가 똑같구나. 이렇게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R자 힘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세 가지를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R자 힘이 0이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똑같이 0이겠죠? 그럼 보존력은? 여기서 보존력은 중력 하나 존재하니까 여기서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만큼, 그러니까 높이는 결국에 mgh만큼 증가할 텐데 숫자를 넣어보면요 5kg짜리고 중력 가속도는 10, 높이는 1m니까 50줄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 비보존력은 한번 봅시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비보존력이 이거죠. 사람이 준 힘. 그리고 수직항력도 비보존력이긴 한데 수직항력의 경우는 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이라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만큼의 비보존력으로 2m를 이동하니까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에너지 변화량 0이긴 하지만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와야겠죠?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거 50줄이 F 곱하기 2랑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면 위로 밀어준 힘 F는 25N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요. 기억 1m 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 기준 잡으면 원래 에너지가 0이겠죠? 그러면은 변화량이 50이니까 꼭대기에서 포텐셜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인데 기준이 여기라면 여기는 0이 돼버리니까 나중값이 50줄이 돼버리겠죠? 그럼 기억도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 빗면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 직접 들어올릴 때마다 힘의 크기와 일이 모두 줄어든다. 지금 보면은 직접 들어올린 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거 옆에다 따로 그려보면은 얘를 여기까지 직접 들어올리려면
똑같이 등속 운동 시키면서 직접 들어 올려야겠죠? 그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중력은 50N이고 여기서는 F만큼 힘 줘야 되니까 이때 F는 50줄이 돼야 됩니다. 그럼 비보존력의 한 일만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25였죠? 여기서 비보존력의 한 일은 이거 50N 줄이 아니고 뉴턴이네. 50N 곱하기 1m니까 50줄만큼 똑같이 일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일은 똑같이 50줄 해주는 거야. 50줄, 50줄. 근데 그때 가해준 힘의 크기는요. 직접 들어올릴 때는 50N,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면 25N이니까 빗면을 사용하면 힘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일의 양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9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아. 지면에 있던 상자를 F라는 힘 주면서 들어 올렸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서 중력은 mg만큼 작용할 텐데 등속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답니다. 그럼 R자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준 힘은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R자 힘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의 마이너스, 비보존력이 한 일,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등속이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0,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보존력이 한 일은 중력 원래 음A를 하지만 마이너스 붙여서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되고요. 비보존력은 사람이 들어올릴 때 준 힘, 얘가 비보존력이 되겠죠? 그러면 F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나오길 우리가 F는 mg랑 똑같다는 거 알았으니까 결론적으로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1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했다. 증가량이 mgH면 이만큼 증가한 거죠? 맞는 말. 2번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니까 일정한 게 맞고요. 3번 F는 mg다. 구해놨었고 4번 사람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mgH다. 사람이 한 일, 비보존력 한 일 mgH인 거 구해놨고요. 5번 R자 힘이 한 일은 0이죠. 정답은 5번. 잘못됐죠. 자, 한번 봅시다. 용수철이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용수철이 이제 잡아당겼나 봅니다. 이때 4cm 늘렸을 때 8N의 힘을 받는다. 이거 이제 우리가 후계 법칙을 사용하면요. 탄성력이란 건 용수철 상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길이 변형된 길이를 하면 탄성력이 나오는 거였죠. 그럼 크기만 볼 때 탄성력이 8N일 때 용수철 상수 K만큼 가지고 있는 용수철을 4cm 항상 미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0.04m를 늘렸을 때 8N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K가 몇인지 나오겠죠. 용수철 상수는 200Nm/m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애초에 용수철 상수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 용수철을 1m 늘릴 때마다 800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m 늘릴 때 1m 늘릴 때 200N 필요하니까 0.04m 늘리려면 8N이 필요하겠죠. 2번 4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늘어난 길이는 2cm다. 즉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4N이면 2cm가 맞겠죠? 맞는 말이고요. 3번 용수철이 4cm 늘어날 때까지 힘이 한 일은 0.16이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힘이고요. 용수철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이동거리랑 똑같죠? 늘어난 만큼 이동할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한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4cm까지니까 여기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0, 1, 2, 8, 0.04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0.16줄만큼 일을 해줬네요. 한 일,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 겁니다.
3번 맞는 말. 4번. 4cm 늘어났을 때 유공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0.16이다. 이것도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원래 길이고 여기서 0.04m 늘린 거잖아. 이렇게 쭉 잡아당겼는데 이때 뭐 문제 조건은 없지만 똑같이 등속시키면서 등속인 상태로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만큼 F 오른쪽만큼 F로 줬을 거고요. 이때 용수철이 변형되는 순간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서 여기 늘릴 때 이것도 똑같이 R자인 보존력, 비보존력이 아닌 3개를 해주시면 등속 조건을 붙이면 R자임은 R자임이 한 일은 0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보존력은 탄성력도 보존력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탄성력은 왼쪽인데 이동 방향 오른쪽이니까 탄성력이 음의 합니다. 이때 단순히 탄성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지 말고 탄성력이 힘이 바뀌는 힘이다 보니까 그래프의 넓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6줄이 나올 텐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마지막 비보존력이 한 일. 이거 빨간 F가 비보존력일 텐데 등속 조건이기 때문에 탄성력만큼 힘을 줘야 되니까 이 힘도 점점 세져야 됩니다. 그럼 이 넓이가 똑같겠죠, 뭐. 요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이 됩니다. 처음에 원래 길이니까 이게 원래 길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변화량이 0.16이니까 이 위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16줄이겠죠. 4번도 맞는 말. 5번 4에서 8cm로 늘어나게 하려면 얼마나 일을 더 해줘야 되냐. 그럼 요거는 그래프 연장하세요. 쭉 이어서 여기까지 가면 되나? 여기가 이제 8cm면은 4에서 8cm 가는 거니까 여기 넓이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이면은 여기 세로 길이는 16m이 되겠죠? 이 사다리꼴 넓이 계산해 주시면은 0.48줄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그래서 5번이 잘못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삼각형 특징 잘 알고 있으면 삼각형에서는 여기 똑같이 4칸, 4칸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 3이 나오죠? 넓이 B가. 근데 여기 넓이가 0.16이니까 0.16에 3을 곱하면 0.48이 나오겠죠? 0.48줄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 5번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은 바로 가볼게요. 롤러코스터에서 A, B, C점을 이동한답니다. 이때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했을 때 A, B, C점에서 크기가 똑같은 거는 뭐 이제 그냥 역학적 에너지 찍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11번은 5번. 12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S만큼 내려간답니다.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바뀌는지 서술하랍니다. 지금 보시면 마찰도 없고요. 공기 저항도 없습니다. 일단 비보존력은 없잖아요. 이것도 다 적어보시면 원래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수직항력은 빗면에 대해 수직으로, 그럼 이만큼의 R자임이 작용하니까 그만큼 얘가 이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원래 알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R자임은, 여기서 R자임은 빗면 힘. 그래서 Fs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보존력이 아닌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중력이 양의 일을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비보존력. 수직항력은 어차피 2를 안 하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빗면의 한 일만큼 증가를 하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12m 위에 있는 공에 가만히 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한번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mgh 집어넣으면 20 곱하기 12니까 240줄 정도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자, 이 순간 이제 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억 3m를 지날 때 얘가 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네요. 9m 이동하는 거예요. 9m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보존력은 뺄게요. 어차피 지금 비보존력이 존재 안 하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됩니다. R자임은 이제 자유낙하 하는 거니까 중력 20N이 R자임이 되겠죠? 그래서 20N으로 9m 이동할 때 180줄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니까요.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겠죠. 이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240에서 180이 줄어들었으니까 60줄 남아있을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원래 0이었는데 180 증가했으니까 180줄이 되겠죠.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는 240으로 그대로고. 기억.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4배가 아니고 3배네요. 3배.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이건 이제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R자임이 한 일과 보존력이 한 일. R자임이 한 일은 20으로 12m. 봤으니까 당연히 240줄이 될 거고요.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40줄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바닥에 도착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는 240이 되겠죠. 기억. 했고,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40줄. 맞는 말이고요. 디귿. 바닥에 도착한 순간 운동 에너지 240이다. 꼭대기에서 0이었잖아. 바닥에 도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240 커졌으니까 바닥에서는 240이 맞겠죠. 그래서 13번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바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지면을,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제 아래쪽을 기준으로 할 때 A에서 역학적 에너지 물어봤네요. 그럼 찾아보면 되지. A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기준으로부터 5m 위에 있으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5니까 100줄일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100줄이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100이다. C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 포텐셜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꺼졌을 텐데 D 보존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200입니다. 100이 아니고 200이 되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D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럼 D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D점에서 에너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D점에서 만약에 D점 올라갔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 되죠? 기준으로부터 10m 위에 있으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200줄이 됩니다. 근데 비보존력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안 바뀌잖아. 그 역학적 에너지는 D에서도 200이 되니까
그냥 뒤쪽 올라가자마자 멈추면 되는 거네요. 도달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다. 15번입니다. 기억 보시면 가속도를 먼저 찾으라니까 가속도 하던 대로 힘부터 써보시면 20N 장력 여기는 중력이 30이긴 한데 수직 항력도 30이겠죠. 어차피 탈락입니다. 우리가 가속도 찾을 때는 개로 묶는 게 낫죠. 이렇게 개로 묶으면 개의 알짜이면 개의 질량 곱하기 개의 가속도입니다. 근데 개로 묶는 순간 장력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개의 알짜이면 이거 하나 남죠. 그래서 20N이 알짜임이 되고요. 개의 질량은 더해야 되겠죠. 5kg. 20은 5A니까 가속도는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럼 니은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 보면 개로 따지면 전체 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잖아. 그럼 전체적인 개가 보존이 되려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내부에서 늘어난 거하고 줄어든 양이 똑같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운동하는 거는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A나 B의 운동 에너지는 다 같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쪽은 누가 있어요? 내려올 거 아니야, 얘가.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겠죠. A 포텐셜은 어디 갔어요? A는 어차피 여기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높이는 안 바뀌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니은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 중력이 B의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거꾸로 변하죠. 그럼 중력이 양의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중력이 음의 일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중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한 일로 이제 돌려 말하기 해도 됩니다. 중력이 일한 만큼 감소를 하니까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같다. 아니죠? B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디귿. B가 1m 떨어졌을 때, B가 1m 떨어졌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20줄 감소했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20줄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럼 여기서 A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은 처음에는 최초 상태는 정지니까 이만큼 변화량이랑 나중값이랑 똑같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 B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질량비랑 똑같다 그랬지. 왜? 속력이 똑같으니까. 2분의 mv제곱인데 이렇게 묶여서 함께 구속된 운동을 할 때는 속력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질량비가 운동 에너지 비율로 넘어가는 겁니다. A 질량이 3kg고 B 질량은 5kg, 2kg. 개의 질량은 5kg니까 운동 에너지 비율도 이 비율대로 가야 된다. 근데 개의 운동 에너지가 두 개 더하면 개의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야. 개의 운동 에너지가 20이니까요. B는 8, A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끊어지기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실이 끊어지기 전.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는 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 끊어지지 않은 거 상태로 한번 그림을 마저 이어 그려볼게요. 자, 현재 상태는 실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봐봐. 끊어져 있지 않으면 개로 묶으면 장력이 사라지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늘어난 거랑 줄어든 게 똑같으면 된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묶여서 가속도를 받으면서 갈 거니까 가속도 굳이 계산해보면은 얘는 20N, 얘는 10N이니까 K R자임이 10이 되면서 3분의 10이겠네요. R자임이 10이 되니까 10은 3의 2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계산이 값이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럼 가속도 받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들은 증가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A는 올라가고 B는 떨어지는 거잖아. A의 포텐셜 에너지까지도 같이 증가를 하고, 결론적으로 감소하는 건 B의 포텐셜 에너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끊어지기 전, 이제 바닥에 도달한 순간 B의 속력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이걸 이용해서 찾아보면은 B만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몇이야? 2kg짜리가 1m 내려왔으니까 20줄이 되겠죠? A의 포텐셜 에너지는요? 얘는 증가했을 텐데 얘가 1m 내려와서 얘 1m 올라갔겠지. 이 친구는 10줄이 되겠죠. 이거 3개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은 10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2개 합친 게 개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럼 개의 운동 에너지는 10줄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개니까 개의 질량을 넣어야 됩니다. 3 곱하기 V제곱이 10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V 속도를 구하면 근데 왜 개의 속도를 구하냐? 어차피 묶여있을 때 끊어지기 전인데 아직 끊어지기 전이에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의 속도, A의 속도, B 속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속도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V 제곱이 3분의 20이니까요. 속도는 루트 3분의 20m/s가 되겠다.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2루트 15라 그랬네요. 틀린 거지. 그 다음 니은 실이 끊어진 순간 A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지금 보면은 실이 이제 끊어졌어. 실이 끊어졌어요. 그럼 실이 끊어진 순간에는 얘 속도가 2분의 루트 30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0이잖아. 아니지. 루트 3분의 2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로 루트 3분의 20이 됩니다. 이 상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실이 끊어졌다고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 이때부터는 A만의 실이 끊어진 후에 실이 끊어진 다음에 A는,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면 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얘는 중력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만 받겠죠? 이때부터 A의 움직임은 처음에 루트 3분의 20이라는 속도에서 이제 1초마다 10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겠죠. 1초마다 10씩 감소하다가 이 T초일 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끊어지자마자 운동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끊어지고 이제 가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그때 이제 0이 된 순간부터 방향이 바뀌겠지. 그리고 이제 A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속도 이용해서 찾아도 되는데 에너지 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이미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잖아요. 개의 운동 에너지가 10줄이기 때문에 이 순간 A의 역학적 에너지 봐. 끊어진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찾아볼게요. 일단은 A의 운동 에너지는 개의 운동 에너지가 10줄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질량 B를 쫓아간다. 그러면은 A, B, 개의 질량 B는 1kg, 2kg, 1kg, 2kg니까 걔는 3N, 1대 2대 3이 되겠죠? 이게 10줄이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10줄이겠네요. 3분의 10줄만큼 운동에너지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요. 바닥을 기준, 어차피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받으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잡으면 바닥으로부터 2m 위에 있으니까 20줄이 되겠죠. A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70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닥 이제 이때부터는 A 입장에서는 B 보존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역학적을 유지한 상태로 유지를 할 텐데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만 가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3분의 70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력 구하면 되겠죠. 이때 바닥에 도착한 순간 A의 속력은 (1kg)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V제곱이 3분의 140이니까 A가 바닥에 도착했을 속력은 루트 3분의 1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4 곱하기 35죠? 2 루트 3분의 35m/s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돼요.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숫자가 되게 더러. 원래는 문제는 괜찮은데 숫자를 너무 예쁘게 안 줬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일단은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 답지에 이제 2루트 15 형태로 표현이 돼 있을 거거든요. 이거 이제 답지 형태로 좀 바꾸면은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나 답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루트 3분의 20이랑 3분의 2루트 15랑 똑같죠? 그럼 뭐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될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숫자가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막 맞았어도 틀린 것 같고 막 그럴 텐데 본인 풀이에 좀 자신감 가지면서 문제 답 내보셨으면은 아마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17번 볼게요. 기준선 P에 A랑 B를 가만히 놨고 A는 빗면으로 움직이고요. B는 자유낙하를 시켰답니다. 질량은 M으로 똑같고요. 운동하는 동안 물리량이 똑같은 거를 골라라. 일단 쭉 보시면 기억. 지면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보기 전에 속력은 어떨까? 우리가 같은 높이다 보니까 얘가 속도가 V면 얘도 V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에너지로 보면은 여기 처음에 둘 다 정지 시작이잖아요. 정지 시작이면은 여기를 기준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둘 다 mgH겠죠? 그럼 둘 다 H만큼 내려온 거, 일로 내려가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 똑같으면 속력도 똑같겠죠. 근데 이거는 질량이 달라도 속력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 자, 요 식에서 어차피 질량은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특정 높이에서 속도가 똑같으면
같은 높이로 떨어지면 속력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V가 나옵니다. 속력은 똑같아. 근데 가속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시간을 이제 물어봤잖아. 지금 보시면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평균 속력 한번 가볼게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요. 평균 속력은 어때? 얘는 빗면 아랫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 받을 거고 얘는 자유낙하니까 아래로 G라는 가속도 받을 겁니다. 사실 가속도 이게 커요. 우리가 빗면이 받고 있으면은 가속도는 G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지금 좀 보시면 평균 속력은 어때?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력 어떻게 돼? 정지 V의 평균이면 얘 평균 2분의 V고 여기서도 정지 V니까 얘도 평균은 2분의 V예요. 그럼 평균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럼 시간은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거리는 누가 길어? 빗볕 길이가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S가 H보다 크다 보니까 시간은 A가 B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력은 똑같지만 도착 시간은 달라.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리겠구나. 그럼 기억은 틀렸다. 니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짜임, 얘의 알짜임은 중력이고요. 이 친구는 근데 이거는 힘 판단하기보다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요? A는 질량이 M이고 속도 V니까 처음엔 0이니까 이렇게 B는 질량 똑같이 M이고 도착 속도 V인데 처음에 똑같죠.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네.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면 충격량도 똑같겠죠? 그럼 충격량은 같네요. 맞고요. 디귿 평균 힘. 여기서 이제 평균 힘은 말이 다르죠? 충격량은 똑같지만 여기서 이제 충격력 곱하기 시간. B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두 개 곱한 게 똑같지만 시간이 얘가 크잖아. 그럼 평균 힘은 이놈이 커야 되겠죠? 틀린 거고 마지막 리을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만큼 뭐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때? 0V, 0V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일 거 아니야.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똑같겠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해주시면 되겠다. 18번 보겠습니다. 같은 각도인데 실의 길이가 Q가 좀 더 기네요. 그리고 P점, Q점은 각각 최저점이고 이 지점에서 각각 중력 포텐셜지가 0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여기를 각각 기준 잡으라는 소리랍니다. 얘도 여기를 기준 잡으라는 거죠. 근데 기억, 왕복 운동하는 동안 추후에 운동 에너지 일정하다. 당연히 일정하지 않죠? 내려올 때 운동의 증가, 올라갈 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할 거. 여기도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보다 작다. 이건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꼭대기 지점에서 멈춰 있을 거니까 누가 더 높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 딱 봐도 삼각형이 누가 더 커요? 이놈이 더 크잖아. 여기가 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쬐끄만 삼각형도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H1, H2라고 놓으면은 어차피 양 사이드 지점에서는 정지 상태일 거니까 이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만 비교를 하면은 누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겠죠. 더 높이 있는 건 이놈이 더 높겠네.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좀 더 크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얘가 좀 더 크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속력은 P가 Q에서보다 작다는 건데,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로 그대로 올 거 아니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비교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P보다는 Q에서 클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가 크니까. 그럼 질량이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 큰 녀석이 속력도 더 빠르겠죠? 그럼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좀 말을 좀 헷갈리게 써놨지만 침착하게 공부하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18번은 5번. 속력 A 지점과 B 지점의 속력 비교하라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를 했죠. 마찰도 무시돼 있고 공기 저항도 무시돼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꼭대기에서 가만히 놨다니까 여기서 이제 정지해 있다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빗면 상황에서도 높이로만 따져도 되는 거잖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똑같으니까 결국에 중력의 한일을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중력의 한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내려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 떨어졌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m 떨어졌잖아. 어차피 중력의 한일이라는 게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래로 위아래로 연직 이동거리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력의 한일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처음에 멈춰 있으니까 변화량이 나중 운동 에너지랑 똑같겠죠? 그럼 비교해보면 어차피 중력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B는 A랑 B가 3대 2가 나오면 됩니다. 1.5대 1이면 3대 2죠?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찾았으니까 속력 B는 그러면 속력은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 비율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2분의 1 mv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게 3대 2면 얘네들은 루트 3대 루트 2가 되겠죠. A가 좀 더 빠르네요. A가 근데 B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6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봅시다. 용수의 상수가 40이고요. 평형점. 여기 이제 평형점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평형점은 알짜임이 0인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바닥에 받쳐져 있으면 중력, 수직, 긍력 빼면은 용수의 원래 지점인 위치가 평형점이 되겠죠. 근데 이 위치에서 이제 이만큼 잡아 늘렸다고 하니까 늘리면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니까. 그런데 그 힘 거리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커져야 됩니다. 탄성력의 특성상. 여기가 0.3, 0.5 이렇게 지정을 좀 하고요. 용체의 상수가 40이니까 0.3 늘어났으면 12N일 거고 0.5만큼 늘어났을 때는 20N 이만큼 됐겠죠.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0.3까지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야? 탄성력의 한일 구하면 되잖아. 여기 탄성력 곱하기 거리 이 그래프의 넓이가 0.3까지 늘어났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넓이 계산해보면 6 곱하기 0.3이니까 1.8이네요. 1.8줄이 됩니다. 1.8 평형점이면은 근데 평형점인데 여기가 용술의 원래 길이니까 이 지점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겠죠? 그럼 변화량이 1.8이면 나중 원래 길이가 0이니까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나중에 에너지가 1.8이 되겠지.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0.3에서 0.5까지 늘어날 때 0.3에서 0.5까지 늘어났을 때 힘의 증가량 물어봤어요. 힘은 12였다가 20 되는 거잖아. 8 늘어난 거 맞죠? 니은 맞는 말. 디귿 0.3에서 0.5까지 늘릴 때
힘의 합률. 이거는 여기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넓이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사각형으로 만들면 12와 20의 중간값은 16이잖아. 16 곱하기 0.2니까 3.2네, 3.2. 3.2줄 만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4번. 질량이 M인 물체를 끝까지 압축시켰다가 놨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지 출발한 상태로 얘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찾아보자. 역학적 에너지는요,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네. 근데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x만큼 줄어들었다니까 2분의 1 kx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용수철이 놨으니까 이제 빨라지면서 갈 거 아니야. 분리되는 순간 속도의 크기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는 용수철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고 이제 여기서 공만 혼자 V라는 속도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어차피 비보존력은 없잖아요, 지금. 바닥에 마찰을 무시했기 때문에 비보존력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인데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우리는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속력 정리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 kx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하셔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v만 남기면 루트 m분의 k 곱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22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중력과 탄성력이 섞여 있는 건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봐보세요.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이걸 손에 탁 치우는 순간 얘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힘이 뭐만 있는지 봐봐요. 얘가 보면은 중력과 탄성력만 있잖아요. 그럼 중력과 탄성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단진동, 이런 거 이제 단진동이라고 그러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탄성력 때문에 영원히 진동하는 형태를 단진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때 이 단진동의 중심이 어디냐? 이 진동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진동의 중심은 평형점이에요. 그럼 평형점이 원래 길이겠네요. 그럼 안 된다 그랬죠? 평형점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인 곳이 아니고 알짜임이 0이 되는 곳입니다. 알짜임이 0이 되는 지점을 평형점이라 하고요. 이 평형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속력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 여기서 이제 딱 놓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최대로 늘어난 순간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안 늘어났다는 거는 다 끝까지 늘어난 거잖아. 그럼 끝까지 늘어났으면 뭐 했을까? 여기서 더 안 내려간다는 건 이제 올라갈 거란 거잖아요. 멈춰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있었고 여기서 출발하기 직전에 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 여기까지 끝까지 가져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진동의 단진동의 양 끝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최대 운동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어딘가에 있어. 알짜임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단진동 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세로여도 상황이 세로로 주어져도 그래프 꼴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단진동 할 때는 진동 중심이 평형점이고요. 양 끝은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야. 문제에서 뭘 알려준 거냐면 여기도 멈춰 있고 여기도 멈춰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준 거예요. 원래 길이가 L이었고 L 플러스 X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 x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기억. 나에서 물체 운동에너지 0이다. 맞죠? 멈춰있는, 끝까지 내려갔다는 건 더 내려갈 일이 없다. 왜? 방향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멈춰있는 거 알려준 거니까. 기억. 멈춰있으면 운동에너지도 0이 되겠죠. 기억도 맞는 말. 니은. 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mgx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용수철이 이제 늘어난 길이로 계산하면 되죠. 원래 길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2분의 용체상수 k라고 두면은 원래 길이가 l이었고 x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kx 제곱 이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원래는. 근데 문제 지금 보니까 mgx 형태로 표현하라네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똑같아. 그럼 처음과 끝에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왼쪽 그림이 가니까 가의 역학적 에너지 따져보자. 이 바닥을 기준으로 나와요. 여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잡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x 맞나요? 그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 플러스 X면은 여기를 L이라고 해야겠죠?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구나. 이게 여기까지 L이고 여기까지가 L 플러스 L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높이는 X가 될 겁니다. 올라간 길이를 X라고 놓으니까 mgx가 될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지. 가는 원래 상태잖아, 용수철이. 그죠? 그러니까 0이 될 거고요. 마지막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이죠. 멈춰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mgx가 되겠죠. 그럼 나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바닥에 내려왔으니까 중력 포텐셜이 0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0이지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구했던 대로 2분의 1 kx 제곱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나 mgx나 똑같으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공부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봅시다. 구름에서 만들어진 빗방울이 처음 속력은 0이랍니다. 그럼 최초에는 정지해 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면에 도달한 순간 속력은 2m/s랍니다. 이에 대한 셈을 옳은 것은, 그럼 만약에 지금 공기저항이 있잖아요. 공기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감소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체크해 봅시다. 기억. 빗방울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아니죠. 비보존력이 존재하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열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비보존력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니까. 니은. 공기저항이 없다면 빗방울이 지면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은 200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멈춰 있으니 여기 역학적 에너지 한번 표현해보자. 모르니까 M. G 2000m니까 20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중력가속도 10이네요. 대신에 10 집어넣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럼 바닥에 도착한 순간은 포텐셜 에너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어차피 질량은 날아가니까. 이거 넘기면 4만이네, 4만. V제곱이 4만이면 V는 200이면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 손실이 없었다면 200m/s로 떨어져야 됩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 떨어지는 동안 빗방울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네. 비보존력. 공기 저항은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는 공기 저항이 음해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실력 업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물체 A가 2m/s 속력으로 가다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그럼 일단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충돌 전 운동량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총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운동량이 2죠. 여기서도 2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 질량이 2kg, 2V가 되면서 충돌 후에는 속력이 1m/s가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맞아, 이거 보면은 나는 수평면 위에 같은 직선상에 이동하는 CD가 충돌해서 똑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때 C의 속력은 2고요. D는 1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충돌 후 운동량도 이번엔 3이 나와야 되네요. 근데 이제 걔의 질량은 2kg니까 2V 해주면 여기는 1.5m/s가 되는 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기억. 가에서 충돌 후 속력은 1이다. 걔의 속력이 1이면 A의 속도도 1이고 B의 속도도 1이겠죠? 이거는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으다.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A가 C보다 크다. 여기서 운동량 보존된다는 거랑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도 개의 운동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개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만약에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가 유지가 되면은 개, 그러니까 A 플러스 B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보존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건 아니기 때문에 A가 운동 에너지 얼마 줄어드는지 그냥 단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돌 전 후, 여기다 쓸까? 충돌 전후 A와 C의 운동 에너지 각각 비교해 보시면 A는 충돌 전에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제곱이니까 2줄, C는 똑같이 2줄.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A만 보는 거니까 A 질량 보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1제곱 해주면 됩니다. 0.5네요. 1.5 줄어들었고 C는 속도가 1.5니까 1.5는 2분의 3이잖아. 이거는 4분의 9니까 8분의 9네요. 이러면 이것도 비교하기 편하게 분수로 쓸까? 0.5는 2분의 1이니까 8로 고치면 8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더 많이 감소했네. 감소량은 A가 더 많네요.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디귿. B랑 D의 증가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B는 충돌 전에는 0.
B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2분의 1이고요. D는 충돌 전에는 2분의 1이네요. 충돌 후는 2분의 1 곱하기 똑같겠네. 똑같이 8분의 9겠네요.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 가면 얘는 증가량은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얘는 8분의 4니까 얘는 8분의 5가 됩니다. 증가량은 이놈이 더 크네요. 이렇게. 그러면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운동량 보존된다고 운동에너지 보존되네 하지 말고 이런 거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감소량이 많으면 증가량도 얘가 많겠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별개라서 따로따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꼭. 2번 볼게요. 빗면이 실로 연결해 놨더니 A가 P점에 있다가 빗면 따라 Q로 갔답니다. 그럼 얘는 1로 갔겠죠? 묶여 있었으니까. 이때 A에서 P까지,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높이는 H만큼 떨어졌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일단 A는 내려왔으니까 감소를 했을 겁니다. 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B는 올라왔으니까 증가했을 겁니다. 이거의 2분의 3배랍니다. 이러면은 A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비율이 얘가 2일 때 얘가 3대 2라는 뜻이겠죠? 변화량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 질량은 각각 3mm이고요. A가 Q점을 지날 때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의 역학적 에너지는 현재 보존되는 거죠. 왜냐면 묶으면 장력은 사라지니까, 비보존력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마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 각각 증가한 거와 감소한 양이 똑같아야 된다. 일단 묶여서 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 같이 증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우리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 거였고 감소하는 건 A 포텐셜 에너지 하나였죠. 얘네들을 비교해 보시면 얘랑 얘가 3대 2였잖아요. 얘가 3이면 얘가 2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면 되는 겁니다. 식이 맞아야 되니까요. 일단 봅시다. 기억. A는,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3배다. 얘네 둘이 합쳐서 1인데, 이 얘네들끼리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정지 출발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나중 운동 에너지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A가 질량이 3mm이고, B는 M이니까. 얘네들끼리의 운동 에너지는 또 3대 1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합쳐서 1이니까 얘는 각각 3대 1이 나오려면 얘는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합쳐서 1이니까 이거를 4분의 3 대 4분의 1 대 4분의 3 대 4분의 1 대 2 대 3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다. 니은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gh다.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거 왜 줬겠어? 이거 써먹으라는 거죠? 그럼 B의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3mgh인 거잖아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의 운동 에너지,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얘랑 얘를 비교하면 4분의 1 대 3이면 1대 12잖아요. 그럼 이거 12로 나누면 4분의 1 mgh가 되겠죠. 4분의 3mgh가 아니고 4분의 1mgh가 됩니다. 이는 틀렸고요. 디귿.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랑 같다. A 포텐셜 감소량은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이거 더해야 똑같은 거죠? 이것만 비교하면은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이 위치에서 A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 0이니까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될 겁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로 쭉 가는 거잖아. 라지 v라는 속도로 도착해서 여기 가다가 이 p 구간에서는 마찰이 작용하니까 마찰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 정지 상태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보기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라지 V는 루트 2GH보다 크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B점에서 정지 상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점에서 멈춰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 되냐면 3mgH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mgH 플러스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되겠죠.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이거 똑같다고 놓으면은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럼 질량 날리면 라지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멈춰 있을 때.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 있지 않으면 이 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 이거 넘겨봤자 얘도 같이 커지겠죠. 그럼 V는 이것보다는 멈춰 있지 않았다면 라지 V는 루트 2GH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됩니다. 멈춰 있을 때 딱 루트 2GH니까 그것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컸다면 더 빨라야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니은. 물체가 P를 통과하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만큼인데 이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잖아. 여기서 감소한 거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몇인데? 이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2mgH만큼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치? 감소한 게 이거니까 우리가 이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2분의 1 mv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에서 2mgH만큼을 뺀 거,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거 뺀 만큼이 감소를 한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볼게요. 물체가 B를 지날 때 속력이 2분의 1 V면 A의 운동에너지랑 C의 운동에너지 2배 차이 나니?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얘 V가 몇인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루트 A에서 B로 갈 때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하나씩 식 두 개 이용해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B와 이제 B와 C를 이용해서 먼저 찾으면요. 사실 여기서 이미 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은 다시 써보면은 3mgH 플러스 앞에 2분의 1 빼서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V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쓸게요. C에서는 2mgH 플러스 2분의 1 m 라지 V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mgH 플러스 4분의 1, 2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이게 라지 V제곱이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C점의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A와 B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도 역학적이 똑같으니까 그럼 2분의 1 mv 제곱은 이게 A점의 역학적 에너지죠. 동시에 A의 운동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는 B에서는 3mgh 플러스 똑같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넘길 거 넘기면 결론적으로 3mgh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3, 3 날리면은 mgh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mv 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 mgh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대신에 mgh 대신에 4분의 1, 2분의 1 mv 제곱 집어넣으면은 결론적으로 C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이게 C점의 운동 에너지고 A점 운동 에너지는 그냥 이거잖아. 2배 차이 나야 되네요. 3배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잘못됐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멈춰있는 물체를 1kg를 0.0수체보다 0.8m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얘를 누르겠네. 이렇게 쭉 누르다 보면은 뭐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0.8보다 쭉쭉쭉 눌려가지고 뭐 최대로 눌렸을 때가 있겠죠. 뭐 그때의 길이를 x라고 두면은 그럼 일단은 최대 압축된 길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일까? 우리가 지금 비보존력은 하나도 없어요.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걸 이용해서 최대 압축 길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최대 압축된 곳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처음에는 뭐 용체 압축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멈춰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그럼 기준으로부터는 1kg 곱하기 10 곱하기 0.8에 플러스 추가로 x만큼 이만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끝까지 쭉 최대 압축이니까 끝에서도 정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 없고 기준이니까 중력 포텐셜 없고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유용실의 압축된 길이가 x라고 치면은 2분의 1 kx 제곱인데 유용체 상수를 500이라고 줬으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500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서 x를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x를 먼저 찾아보면은 이거 뭐 풀면은 8 더하기 10x는 250 x제곱이네.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이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풀어야겠네요. 이거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딱 된다. 이렇게 되는데 x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x는 5분의 1m 해서 0.2m죠. 예, 그러면 20cm겠네.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20cm 이렇게 나와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때 20cm만큼 눌렸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몇이네? 기억 보시면 그럼 탄성력은 후계 법칙을 이용하시면
용체 상수가 500이고요. 20cm면 0.2m니까 이때는 이거 5분의 1이니까 100N이겠네. 10N이 아니고 100N이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인데요. 지금 보면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압축이 시작되면은 이제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압축이 살짝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받는 힘은 아래로는 중력이고요. 위로는 탄성력을 받는데, 그럼 탄성력을 받기 시작한다고 바로 느려지는 게 아니고 탄성력이 중력보다 세져야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탄성력이란 거 압축될수록 세질 거 아니야. 그럼 세지고 처음에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지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지냐면 탄성력이랑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뭐 특정 이제 몇이야 이거 중력이 10N이니 얘가 10N보다 작을 때 요때까지는 속력이 증가를 하는 거고 이 이후로는 탄성력이 더 세니까 속력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탄성력이 10이 되는 x가 몇이냐? 이제 용산수 500이니까 500x가 10N이 될 때 50분의 1이면은 50분의 1m일 때 0.02m 지날 때까지는 속력이 증가를 하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평형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속력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형점의 속력 어떻게 찾으라 했어요? 요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랬지? 이 가운데가 평형점이고요. 0.02m 들어갈 때까지니까 여기다가 0.0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0.02m 지나갈 때 R자 힘은 10이겠죠. 10. 왜 10이냐면 이 꼴이 KY이기 때문에 평형점으로부터 변형된 거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K는 똑같이 500 집어넣고요. 500에 0.02, 50분의 1 집어넣어서 10N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압축이 시작되기 전 이제 처음 R자 힘이 10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넓이 구하면 여기서 0.02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0.02를 집어넣어서 0.1이네. 0.1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용설이 압축될 때 증가량이고 처음에 자유낙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R자 힘이 한 일은 처음에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10N으로 0.8m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8줄이네요. 8줄만큼 운동량이 증가했네. 그러면은 그냥 떨어질 때 8줄 커지고 평형점까지 갈 때 0.1줄 더 커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8.1줄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8.1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분수로 쓰는 게 낫겠네요. 10분의 81이니까 넘기면 2 곱하기 81분의 10이 됩니다. 이게 V제곱이니까 아이고 숫자 더러운 거 봐. 그러면은 V는 루트 5분의 9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5분의 9 루트 5m/s가 되겠네.
그럼 기억은 4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 평형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8줄로 했으면 4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안 좋은데 이론적인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파트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